강남 한복판, 유리 외벽으로 둘러싸인 고급 레스토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은은한 조명과 함께 낮게 깔린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예약자만 들어갈 수 있는 VIP룸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정제된 웃음, 잘 다린 셔츠, 손목 위에서 반짝이는 시계들. 누가 봐도 잘된 사람들의 자리였다. 민서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어머, 민서 왔네. 반가운 듯 손을 흔드는 얼굴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들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도시락을 먹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각자의 삶이 명함처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사업가, 누군가는 임원, 누군가는 해외 지사 주재원. 소개가 오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서열을 만들어갔다. 민서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일부러 그랬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 질문이 덜 오는 자리. 와인잔을 채우는 동안 그녀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들은 잘 크지?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가볍게 던지는 말들 속에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민서는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면 괜히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았다. 테이블 중앙에서는 성공담이 끊이지 않았다. 투자 이야기, 매출 이야기, 인맥 이야기. 박수와 웃음이 오갈 때마다 민서는 와인잔을 들었다 놓았다. 자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들이 쌓여갔다. 그래도 괜찮다고,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시선이 민서에게로 향했다. 대화의 방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민서는 그 흐름을 느끼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에 등을 고추세웠다. 이 자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민서에게로 옮겨왔다. 누군가가 고개를 돌리며 웃는 얼굴로 물었다. 민서야,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아주 가벼운 질문처럼 들렸지만 민서는 그 말 속에 숨은 의미를 단번에 알아챘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은 어디까지 왔니라는 확인이었다.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이들 키우면서 집안일하고 있어. 그 말이 끝나자 테이블 위로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잔을 들었다. 그리고 이내 웃음이 섞인 말이 이어졌다. 아, 전업이구나. 그 한마디는 설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었다. 그래도 요즘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더라. 맞아. 돈 벌어도 애는 누가 키워야지. 위로처럼 포장된 말들이 차례로 이어졌지만 민서는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선언 같았다. 이야기는 곧 다시 그들 쪽으로 흘러갔다. 투자 이야기, 사업 확장 이야기, 해외 출장이 일상이 된 삶. 숫자와 직함이 자연스럽게 오갔다. 이번 분기 매출이 좀 올랐어. 요즘은 사람 쓰는 게 제일 문제야. 그 말들 사이에서 민서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자꾸만 안쪽으로 접혔다. 민서는 무심한 척 와인잔을 들었다. 그 순간 몇 개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다. 옷차림, 가방, 손가락 위에 반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살펴본 눈빛들이었다. 민서는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그때 문득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안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 비교는 아직 끝이 아니며 곧 말로 완성될 것이라는 예감.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을 더 깊이 무너뜨릴 거라는 느낌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와인병이 하나 더 비워질 즈음 테이블의 분위기는 한층 느슨해졌다. 웃음소리는 커졌고 말끝은 가벼워졌다. 그 느슨함 속에서 조심스럽던 선은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민서를 다시 힐끗 바라보더니 마치 오래 생각해왔다는 듯 입을 열었다. 근데 민서 말이야, 요즘 좀 힘들다면서? 갑작스러운 말에 민서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꺼낼 줄은 몰랐다. 맞아, 나도 들었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말을 받았다. 남편 월급만으로 빠듯하다던데? 질문은 아니었다.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처럼 흘러갔다. 민서는 웃어야 할지 부정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채 잠만 바라보았다. 그 사이 결정적인 말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왔다. 애들아, 민서 완전 망했대. 그 말은 웃음 속에 섞여 있었지만 칼날처럼 정확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의 귀에서는 다른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망했다는 단어만이 계속해서 울렸다. 그 순간 이 자리가 더 이상 동창 모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자리였다. 이어지는 말들은 더 잔인했다. 우리가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공장에 일손 부족한데 자리 하나 알아봐 줄까? 걱정하는 척, 배려하는 척 이어지는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깔려 있었다. 너는 우리보다 아래라는 전제. 도움 없이는 버티지 못할 사람이라는 규정.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반박하면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웃어넘기자니 스스로를 더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결국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괜찮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신만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서는 확실히 느꼈다. 이들은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자신들이 여전히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확인을 위해 한 사람의 자존감쯤은 아무렇지 않게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민서는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하고 의자를 밀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화는 그녀가 사라지자 더 가벼워진 듯 이어졌다. 문을 나서는 순간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민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화장실 문을 닫자 그제야 숨이 거칠게 튀어나왔다. 거울 속에는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이 있었다. 입꼬리는 아직 내려오지 못한 채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눈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민서는 세면대에 두 손을 짚었다.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려 했지만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망했대. 그 단어가 다시 떠올랐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요약해버리는 말.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아이를 낳고 키우던 날들, 밤마다 가계부를 쓰며 계산하던 순간들, 남편과 조용히 나누던 위로들까지 모두 쓸모없는 선택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다. 민서는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아 손에 적셨다. 차가운 물이 손바닥을 타고 흐르자 그제야 눈물이 떨어졌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들킬까봐 더 서럽게 숨죽여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조금 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이 자리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도 스스로가 정말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민서는 휴지로 눈가를 닦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집에 가야겠다고. 지금은 그곳밖에 돌아갈 곳이 없다고. 민서는 화장실 문을 나와 다시 VIP룸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테이블은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며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그 말은 진심을 확인하기보다는 예의를 지키기 위한 절차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와인은 이미 더 따라지지 않았고 대화도 그녀를 비켜간 채 흘러갔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모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리됐다. 계산을 두고 누가 낼지 실랑이가 오갔지만 민서는 그 대화에 끼지 않았다. 누군가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졌다. 레스토랑을 나서자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방금까지 웃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각자의 차로 흩어졌다. 민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불빛만 바라보았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라디오를 켤 기운도 없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방금 들었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망했대. 챙겨줘야 할 듯. 그 말들은 반복될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서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게 하려고 이를 악물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늘 지나던 경비실, 켜진 몇 개의 불, 늦은 시간임에도 돌아오는 사람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민서의 마음만은 전혀 달랐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 하루의 끝에서 결국 자신을 받아줄 곳은 집뿐이라는 걸 알면서 집 안불은 거실만 켜져 있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민서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왔어? 그 짧은 인사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였지만 그날은 그 평범함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민서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외투를 벗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모임은 어땠어? 남편의 질문은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민서는 잠시 멈칫했다. 지금 말하면 울음이 먼저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다. 그냥 다들 잘 지내더라.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비켜간 대답이었다. 남편은 더 묻지 않았다. 민서가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민서는 부엌으로 향해 물을 한 잔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슴 안에서는 말들이 쌓여 있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얼마나 작아졌는지. 하지만 그 모든 말을 꺼내는 순간 이 집까지 흔들릴 것 같았다. 남편에게 미안해질 것 같았고 괜히 그의 어깨까지 무겁게 만들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민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가 천천히 되감기처럼 흘렀다. 웃음, 말, 시선, 그리고 그 한마디. 민서는 베개를 끌어안았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민서는 많은 말을 삼켰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상처만큼은 적어도 지금은 혼자 견디자고. 누군가를 더 아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몸은 무거웠지만 아무 일 없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는 사이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일어났니? 늘 그렇듯 차분한 목소리였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생각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민서를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 컵을 잡는 손,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가 평소보다 느렸다. 어제 모임 있었다고 했지. 그 한마디에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캐묻는 기색도 판단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목소리였다. 네. 민서는 짧게 대답했다. 그걸로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그 순간 민서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밤새 단단히 붙잡고 있던 마음의 실이 아무 소리 없이 풀려버렸다. 민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제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민서를 더 무너뜨렸다. 결국 민서의 입에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동창들, 웃음 섞인 말들, 그리고 망했대라는 그 한마디까지. 말할수록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였나 봐요. 민서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이 연민이 아니라 분명 다른 감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깊게. 민서의 울음은 한참 만에야 잦아들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국과 내려놓은 숟가락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더 말하면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도 조언도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민서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를 밀어내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다. 민서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연민도 없었다. 대신 민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을 다시 꺼내든 사람처럼 깊고 차분한 눈이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들고 민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울고 나면 물부터 마셔. 그 말이 전부였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민서는 그 짧은 한마디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다. 그게 더 강하게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그대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민서는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감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집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민서는 몰랐다. 시어머니가 방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어떤 결심이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말보다 무서운 침묵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